아직 중2 올라가서 잘 못 풀까 걱정이에요. 수학 좀 머리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좀 쉽게 슬슬 풀렸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수학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인정. 수학은 절대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꼭 문제집을 풀어야만 예습은 아닙니다. 새 학년 대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쯤 너무 설레고 신나고 들뜨고 너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에 찝찝한 기분이 들겠죠. 바로 공부 때문일 텐데요. 특히나 수학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학이라고 이렇게 놀고만 있어도 되나? 이런 걱정이 되겠죠. 그 걱정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겨울방학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새 학기, 새 학년 완벽하게 대비하는 수학 공부법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요 특집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네요. 진짜 좋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좀 돼요. 왜냐면은 보다가 이제 더 마음이 복잡해지지는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또 내가 방학 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수다학이 그렇게 부담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요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학생까지 품어요. 중학생까지? 그렇습니다. 야. 지금 현직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선생님을 베스트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두 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두 번째 또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인사를 드렸었는데 우리 김유경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놀이를 통해서 수학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겨울방학 공부 신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저희 수다학에서 처음 만나 뵙는 선생님이신데 중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원탑. 진짜요? 원탑?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만나보죠. 양진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탑까지는 아니고요. 중학생이 되면 보통 우리가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진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방학 때 더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하지만 중학생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기대가 큽니다. 사실 방학이 되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일단 계획을 짜긴 짜요. 그렇죠. 오늘은 수학 오전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문제집은 몇 장을 어떻게 풀겠다. 계획을 그렇죠. 세웁니다. 색깔별로 되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예쁜 쓰레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지키진 않으니까. 데코레이션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방학 때 특히 수학 공부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겨울방학이 끝나면 학년이 바뀌잖아요.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 학년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기게 되면 다음 학년이 됐을 때도 계속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학을 점점 어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도 수학 공부 조금은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중요할 줄 알고 제가 또 오늘 학생들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 건지를 좀 조사를 해와봤어요. 필근 씨가 직접요? 그렇죠. 괜한 짓을 괜한 짓이라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또 아이들 생각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좀 돋보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자꾸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 잘리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인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야, 겨울방학이다! 놀이동산 갈까? 할머니 댁 갈까?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꿈의 시간! 하지만 2학년 올라갈 때 한 1학기 정도만 선행을 조금 시킬 예정인데 겨울방학 때에도 4학년 예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를 좀 철저히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겨울방학은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다음 학년 준비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죠. 고로 수학 공부도 조금은 해야 한다는 조금은 슬픈 현실. 과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난 예습을 하겠어요. 예습파. 예습 안 하고 막 시험을 보면은 빵점 맞을 때도 있는데 예습을 하고 시험을 만약에 보면은 100점을 맞을 수 있으니까 뭐 예습은 해놓아야 돼요. 아 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사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한번 들은 내용이니까 다시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좀 지름길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다음 배운 거 또 볼래요. 복습파. 복습 안 하면은 실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동생이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엄마가 맨날 복습을 하라고 해요. 복습을 안 하면은 나중에 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배워도 까먹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배웠던 것부터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다음 계획이 없다고요? 무계획파. 반 포기했습니다. 계획 없는 게 제일 행복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놀면서 보낼 거예요. 뭐 그래 뭐 이해는 가는데 그냥 노는 건 좀 안 될 것 같다 야. 생각도 대답도 천차만별. 올겨울 우리 친구들의 수학 공부 계획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야, 아니 다 좋은데 계획이 없다는 선생님들이 저렇게 많아요. 이게 또 아까 그 반 포기했다는 친구가 예. 꼭 붙이더라고요. 아, 그 친구 뭐 자신 있게 붙여야죠. 예, 근데 글쎄요, 아니 저도 뭐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긴 한데 저도요. 예,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저희랑은 좀 입장이 다르실 것 같아요. 보면서 어떠신지요? 저는 조마조마했는데요. 네. 수학 공부는 왜 방학 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따지는 친구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네. 긍정적이신데요. 그러네요. 이게 학생들 편을 굉장히 잘 들어주시네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놀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 꾹 참고 예습이든 복습이든 하겠다는 학생이 계획이 없다는 학생보다 더 많잖아요. 네네. 참 대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반 포기한 학생 늦지 않았어요. 오늘 수학 보면서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복습을 안 하면 실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한 학생한테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수업할 때 복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복습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사실 수다학에서도 저희가 이 복습은 중요하다. 그렇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좀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아이들 편을 먼저 조금 들자면 우리 어른들도 이제 겨우 끝냈는데 똑같은 거 또 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새로운 거 하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복습보다는 다음 학기를 준비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정말 오늘 뭐 선생님들 친구들을 굉장히 잘 포장해 주시네요. 예, 아니 역시 인기가 많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포장했으니까 이제 할 말을 좀 하면 이제 시작되는군요. 네, 수학은 근데 연계성 있는 학문이죠. 덧셈을 모르는데 곱셈을 잘할 수 없고 또 곱셈 구구가 능숙하지 않은데 나눗셈을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현행학습 그리고 예습을 위해서라도 복습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7 더하기 5는 12잖아요. 네, 이때 5를 3과 2로 쪼개서 7과 3을 더하면 10이 되고 이 10을 10의 자리로 받아 올림을 하거든요. 이게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의 원리인데 이것은 1학년 때 배워요. 근데 이걸 못하면 2학년이 되어서 두 자릿수의 덧셈도 또 못하게 되고 또 3학년이 돼서 세 자릿수의 덧셈도 또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오네요. 네, 또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이거 가서 살펴보면 이전 학년도 부분에서 결핍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거나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은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또 예습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습 위주로 할 거야라고 했던 학생들도 이제 이 설명을 좀 들으면 복습도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뭐 예습할 거예요, 복습할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뭐 물론 대견하고 기특한데 사실 방법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습을 하고 어떻게 복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을까?
제가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또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본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죠? 굉장히 많은 걸 하네. 자, 그럼 다 함께 지켜보시죠. 문제집 한 권 밀린 걸 다 풀 거예요. 학원에서 수학 공부 더 할 거예요. 공부방 다니면서 수학하고 있고 따로 집에서 문제집 사가지고 복습하고 있어요. 엄마 그 인터넷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봐서 하고 있어요. 학원을 다니면 유형별로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도 부족한 부분 조금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같은 데다가 약간 개념을 쓰면서 약간 이거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 약간 그런 거를 좀 원리 같은 걸 좀 쓰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야, 저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네. 아, 우리보다 낫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집을 어떻게 풀겠다던가 뭐 학원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던가 네.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던가 뭔가 이렇게 그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예. 계획이 있네. 계획이 있구나. 네, 대단합니다. 네, 대견하네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은 개념을 한번 써보고 또 왜 그렇게 나오는지 원리 같은 걸 한번 써본다고 한 학생에게 진짜 칭찬 많이 해주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수학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냥 문제집을 풀래요? 보다는 문제집을 어떻게, 학원은 또 어떻게, 또 인강은 또 어떻게 라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알려주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희 수다학 겨울방학 특집이죠. 네. 새 학년 대비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저희가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가보죠. 네, 복습을 할 때는 가장 무의미한 게 잘 알고 있는 부분, 또 굳이 반복하는 거겠죠. 네, 인터뷰에서 밀린 문제집을 모두 풀겠다고 한 학생은 학습하는 태도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 남짓한 그 겨울방학 동안에 무턱대고 문제집만 이렇게 풀기보다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채워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네. 아니 근데 그게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 본인의 수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아주 쉽게 자기 수준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집에서 안 푼 문제집 있죠. 네, 그것을 한 권 꺼내세요. 그리고 풀어보세요. 근데 이때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단원별로 기본 문제만 쭉 풀어보고 이제 다 맞추면 그 단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습도 하고 또 효과적인 자기 수준 파악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굳이 풀어보고 이걸 틀렸다고 해서 난 이 단원을 아예 모르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기본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수준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럼 중학생도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좋은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뭐 있어. 네, 학교에서 제가 수학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들을 좀 공통점을 관찰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이건 뭐 직접 본인이 겪으신 거니까. 네, 특히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개념하고 기초 문제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설명을? 네, 그렇게 해봤을 때 선생님처럼 설명을 다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단원을 잘 파악하고 있구나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막히면 그 부분부터 다시 복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제가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요리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거 넣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설명도 안 되니까. 그렇죠. 설명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또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방학 때 뭐 친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서로 좀 설명해보고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습이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예습은 어떨까요? 뭐 중학생의 예습 뭔가 더 특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새학년 교과서를 받아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목차를 살펴보는 것이고 목차하고 그 앞에 나오는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앞으로 본인이 배울 내용하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학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매 단원 시작 전에
준비하기나 되짚어보기로 관련된 이전 학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처음 올라가서 배우는 내용 단원이 소수와 합성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부분을 살짝 살펴보면 아,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약수를 잘 알아놔야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중학교 2학년에서 연립방정식 같은 걸 배운다면 그때 그 부분을 또 보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을 굉장히 잘 복습해 놔야겠구나. 이런 연결성까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복습을 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습과 예습을 연결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본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을 살짝 살펴보면서 예습을 하면서 복습도 하는 효과를 보는 거죠. 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방학에는 새학기 교과서를 미리 받잖아요. 네, 그때 첫 단원은 첫 차시에는 그런 관련된 이전 단원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요? 야, 교과서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네,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네, 6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배웁니다. 근데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위해서는 4학년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5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소수의 곱셈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렇게 예전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집에서 이전 학년 문제지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저 예습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일단 문제집부터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꼭 문제집을 풀어야만 예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이 있다면 소수의 나눗셈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뭐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자연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흐름을 아는 것 또한 예습입니다. 네, 이번 방학 때 고학년 저학년 모두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야, 근데 그 인터뷰한 걸 아까 보면 뭐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는 학생도 있고 뭐 학원을 가겠다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성향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내가 뭐 학원에 가는 스타일이면 학원에 가고 뭐 인터넷 강의가 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뭐 그걸로 뭐 공부를 하고. 네, 맞아요.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 맞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학원. 왜냐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재밌으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라고요. 그래요? 학원이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알았네요. 근데 필근 씨는 학원 가면 안 되는 성향 같은데요. 안 되죠. 다른 학생까지 방해가 되죠. 장난만 칠 것 같고. 초면에 말씀 심하게 하시네요. 네, 이렇게 학원 같은 경우는요. 필근 씨처럼 친구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는 좀 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관리해 주는 것이 좀 좋은 친구들에게 권하는데요. 이때도 중요한 건 학원을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혼자 집에서 문제집 관련된 걸 풀어보면서 다지는 것까지 해야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됐던 거군요. 그래요. 근데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렇게 혼자서 만약에 인강을 보게 되면 틀어놓고 보다가 딴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친구들이 어울리는지. 그렇죠. 그렇게 딴 생각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 좋아하면서 또 중요한 건 실천력까지 갖춘 학생들에게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일정을 계획을 짜서 그거대로 듣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좀 스스로 찾아보면서 그 후에 문제집을 좀 푼다면 굉장히 좋은 학습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본인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실력 보충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추천합니다. 네, 인터넷 강의 아주 좋은데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풀이하는 그런 강의를 듣는 친구도 꽤 있어요. 하지만 방학 때에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면 예습이든 복습이든 좀 개념 중심의 그런 강의로 한 학기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학년의 경우에는 보드게임을 활용해서 개념을 익히고 쌓기나무를 쌓아본다든지 또는 뭐 색종이 접기나 시장놀이 등 생활 속에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아까 그 무계획파들. 전 계획이 없습니다.
반 포기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도 뭔가를 좀 권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반에 매일 쉬는 시간만 노는 친구가 있어요. 게임만 하는 친구. 그 친구에게 이제 보드 게임이나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추론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이렇게 추천해 줬더니 수학에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게임들을 방학 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성향에 아주 딱 맞는 방법들도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뭐 수학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오늘 그렇죠, 같은 날 이렇게 특집으로 선생님들 나오신 김에 이럴 때 해결을 해주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한 게 있죠. 뭐 특집이야? 송필름 특집? 네, 제 특집입니다. 자, 함께 지켜보시죠. 4학년이 되면 공부가 좀 더 어려워지고 되게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다고 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요.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친구랑 비슷하게 동일하게 공부를 하는데 왜 저만 실력이 이렇게 안 느는지 궁금해요. 저도 나랑 걱정되고요.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선행을 더 빨리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 예습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원의 방정식이 제일 어려워요. 기본 공식도 어렵고 그 활용하고 대입하는 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단원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야, 아니 뭐 그냥 가볍게 겨울방학 때 뭐 수학 공부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뿐인데 저렇게 고민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덩달아 심각해졌어요. 아니 뭐 시원하게 해결해 줘야죠. 저희가 뭐 고민을 뭐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근데 먼저 3학년 친구가 4학년 되면 수학이 어려워져서 걱정이다. 요거는 근데 저 학생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친구들 그리고 뭐 엄마들이 이렇게 저희 수다하게 많이 물어보는 그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4학년 수학은 정말 어렵나요? 하는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요. 네, 4학년이 되면 어기나 조화 같은 큰 수도 배우고 네, 곱셈국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눗셈들도 숫자가 커지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해지고요. 평행사변형, 마름모 등 새로운 도형도 배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지는 게 맞군요. 아니지요. 고민 해결을 못하는 걸로 보면 아니에요. 아니래잖아요. 아는 척하고 그래요. 네, 그냥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도 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도 우리 새로운 내용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4학년이 될 때도 다른 것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공부한 것을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뭔가 단지 수만 커지는 거다. 3학년 것까지 알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또 고민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나만 그 실력이 안 느냐 했던 그 친구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잘하고 싶은데 얼마나 속상하고 이럴까요? 감정이입이 그냥 확 되네요. 네, 이런 고민도 학교에서 많이 듣고 보는 고민인데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마 그 친구는요. 내 것으로 충분히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랑 똑같이 공부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미 없이 친구랑 똑같은 양의 문제집만 푼 상황이라는 거죠. 네, 사실 공부는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많이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잘 짚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과정이 이해가 된다면 그때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지는 패턴으로 바꿔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보다 덜 공부해도 개념을 제대로 효과적으로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또 고민 하나 해결했습니다. 근데 그 빨리 좀 이렇게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저희가 뭐 수다학에서 늘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선행하는 이 선행에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냥 예습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맞아요. 선행이요? 해도 되죠? 그래요? 네. 지금까지 안 된다 그랬는데? 단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만. 그렇죠. 무조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무리한 선행은 절대 안 되겠죠. 수학을 잘한다고 무작정 빠르게 뭐 무작정 반복 이렇게만 하다가는요. 그런 다음 학년이 됐을 때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아, 되게 내가 아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미리부터 좀 어려운 내용을 접하면서 수학이 좀 더 부담스러워지거나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터뷰에서도 중2 학생이 예습을 많이 했는데 다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암기 형식으로 익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학은 절대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미 배웠던 것과 지금 배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 학기 정도만 예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 단원은 10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은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네,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구하지 못해요. 어림값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구해보고자 했던 그런 수학의 많은 역사들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거든요. 교과서에는. 재밌겠다. 하지만 선행을 한 친구들은 이런 부분 다 이렇게 빼먹은 채, 다 뛰어넘은 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의 공식만을 알고 문제를 풀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탐구의 과정, 사고의 과정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선행은 추천하지 않고 한 학기 학습 내용 정도만 예습의 의미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놀라운 게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 그게 다 해결되네요. 그렇죠. 대답을 다 해주셨어요. 예. 근데 좀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뭐가 빠졌어요? 한 학년이 빠졌습니다. 한 학년이요? 네네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되는 6학년들. 그렇죠. 예. 이거야말로 뭐 새 학기, 새 학년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도 이제 새로 가야 되는 참 부담이 클 텐데 이게 좀 별의별 걱정이 다 되거든요. 맞아요. 가면은 뭐 초등학교랑은 뭐 많이 다른가, 뭐 분위기는 어떤가, 무서운 형들은 없나,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또 뭘 준비했어요? 이제 예비 중학생들의 무슨 얘기를 들어봤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정말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자, 우리 백은 씨가 준비한 예비 중학생들의 고민 또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중학생이 된다는 것만으로 걱정 부담 한가득인 초등학교 6학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학이 가장 걱정이에요. 아이고 저런,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 배운 거 머릿속에 잘 정리해놔야 고생 안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비 중학생들, 내 수학 실력은 과연 몇 학년? 제가 비우는 쪽 중학교 2학년 쪽. 지금 집에서 과외를 하는데 중학교 1학년 수준 하고 있어서 수학 시험 볼 때 거의 다 100점 맞아가지고 6학년 수준에 붙이겠나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5학년 수준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초3까지는 잘 아는데 초4부터 약간 어려워가지고 딱 수준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시험 점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편이라서요. 아이고 천차만별 대답이 나왔네요.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학 실력,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요번 경우에는 이제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의 내 수학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요걸 알아본 거군요. 그렇죠. 이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뭐 다행스러운 거는 뭐 내 수준은 뭐 내 학년에 맞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다행인데 그렇죠. 뭐 한편으로는 뭐 중1, 중2 수준이다. 이런 경우에는 좀 선행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되는 게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걱정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안타깝고 답답한 건 이제 난 초3 수준이다. 예? 이 학생 참, 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오늘 선생님들이 희망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됩니다. 희망 무조건, 예. 근데 이번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답한 학생의 얼굴이 정말 아른거리는데요. 그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은 자신감부터 결여되어 있어서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일단 3학년, 4학년, 5학년 수준의 학생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은 네. 제 학년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시급합니다. 맞아요. 네, 이 학생들은 수학 교과서를 보면서 핵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네. 문제집보다는 익힘책으로 다지기를 추천합니다. 익힘책으로요? 네, 익힘책은 문제수가 적으면서도 필수 문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익힘책을 풀다 보면 어느새 6학년 수준으로 따라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학 동안에 하루에 많이 할 것도 없이 30분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이렇게 기초를 잡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자신감이 생겨서 수학 공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하루에 30분만 하면 되는 걸 내가 그걸 이제 알았네. 그러니까요. 아, 그때 왜 안 해가지고. 네. 아유. 아니 근데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 네. 이 뭐 차이점이 좀 있나요? 나 너무 궁금한데요, 갑자기. 맞아요. 실제로 이 만나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책이 좀 이렇게 컬러풀했잖아요. 약간. 만화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갑자기 교과서가 흑백이야. 아, 진짜 그냥 문제. 여기서 일단 덜컥 무서운 거지. 뭔가 얘는 뭔가 나랑 안 친해 보이거든. 약간. 근데 요즘 교과서도 다 중학생 교과서도 컬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게 달라졌네요. 그림이 조금 없을 뿐이죠. 네. 그렇군요. 교과서는 컬러지만 아무래도 중학 수학이니까 다소 어려운 개념이나 뭐 문제 같은 게 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때보다 당연히 심화된 내용을 배우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수학은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 큰 차이가 초등학교 때하고 달리 기호로 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제 중학교 때는 문자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기호로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호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이게 뭐 빈칸 네모 쳐놓고 막 이렇게 좀 설명했던 네, 거를 맞아요. 이제 그냥 뭐 X.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A, EAB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호로 된 표현도 많고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연산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 중에 나 더하기 빼기 구구단 이런 거 잘했는데 중학교에서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면서 헤매는 친구들을 종종 보는데요. 중학생이 되면 연산 실력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초등학교와 좀 달라지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학 때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또 너무 선행을 많이 해서 걱정이다 이랬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막 벌써부터 중2 수준인 것 같다. 맞아요. 이러면 좀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하겠어요. 이 친구들은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무리한 선행은 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차피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오히려 이번 겨울방학 때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아주 천천히 요목조목 분석하듯이 예습하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면요. 우리 문제에 어떤 수의 약수가 2개일 때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수가 소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 약수가 2개라는 표현 대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중학교 수학에서는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 다음에 문제 속에서 그 개념을 잘 찾아냈는지 묻는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분석하듯이 문제 하나하나를 대해보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네. 이 경우에는 시간을 하루 1시간, 몇 분 정해놓기보다는 시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문제라도 제대로 풀거나 개념을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케이스에서는 뭐 매일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거군요. 네, 수학 공부를 최소 1시간 정도만 하자. 요 정도만 설정해 놓고 이 조건은 왜 있는 건지 또 왜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는 풀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유익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의 적재적소에 해결책이 다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고민 해결 방송 수다학이라는 이 이름이 예,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죠. 뿌듯합니다. 이 예비 중학생들 공부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혹시 또 수많은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있죠. 고민이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더 많아요. 저보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학교 거는 확실히 초등학교 과정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안 배워가지고 너무 어려울까 봐. 초등학생 때는 선생님이 도구를 많이 이용했지만 중학생 때는 안 이용해서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걱정이에요. 엄마한테 성적표 내면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더 많이 혼낼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중학교 수학이나 시험 같은 거 치면은 지금은 그냥 단계가 그냥 매우 잘한 그 정도로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완전히 점수로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4원 연립 방정식이 좀 어려워요. 혹시나 아직 중2 올라가서 잘 못 풀까 걱정이에요. 중학교 때 시험을 친 것은 이제 내신으로도 연관되니까 더 약간 부담감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뭐 고민을 들어봤는데 보다가 우리 양진아 선생님이 중간에 조금 약간 놀라신 것 같아요. 흠칫하시던데요? 네, 사원 연립 방정식이 어렵다고 한 친구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사원 연립 방정식은 학교에서 전혀 안 배우거든요. 뭐야? 고민할 거 없는 걸 왜 고민한 거예요, 저 친구는? 네,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도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개면 또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이제 삭제된 내용이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걸 봤을 때 엄마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풀어도 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또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학생들 중에서 안 풀어도 되는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걸 보면 너 왜 푸니? 라고 부르면 엄마가 풀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걸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원 연립 방정식 그 부분은 빨리 찢어버리시는 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친대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고민 해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적표에 대한 고민은 영원한 건가 봐요. 어떻겠어요? 예. 저희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그럼요. 아무래도 뭐 점수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오니까 엄마한테 좀 혼날 것 같고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사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다그치면 아마 아이가 더 낙담하고 수학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절대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중학교는 자유학년제가 거의 시행이 되어서 중학교 1학년 동안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은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진로 탐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압박도 당장은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신이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2, 3학년은 내신하고 연결이 돼서 오히려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시험을 안 보니까 2학년 첫 시험이 좀 부담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서 2, 3학년 때 공부할 힘과 기초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도구도 많이 이용해서 알려주고 이랬었는데 중학교 가면 안 그럴까 봐 걱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초등학교 때 뭐 구체적인 도구를 썼다면 점점 추상적인 도구를 좀 쓰고요.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구는 잘 안 쓰긴 합니다. 그러면 저 고민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해결 못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는 3분의 1이 큰지 9분의 1이 큰지 비교하는 경우에 수막대에다 3분의 1만큼, 9분의 1만큼을 그려서 비교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구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교구를 사용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부분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점점 실생활에서의 도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어떤 수학 개념을 떠올려 보고 연결시켜 보면 되기 때문에
때문에 부담 가질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서 도구를 가서 활용하면 되죠. 네, 그걸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연결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수학 체험관 이런 데 가서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면서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작업을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접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예비 중학생들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초등학교 6학년에서 딱 한 학년 올라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다진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배워나가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또 예비 중학생 고민까지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뭐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예비 중학생들 뭐 고민을 다 이제 만나보고 겨울방학 계획도 들어봤는데 아까 전에 그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교과 과정에도 없는 문제를 뭐 엄마가 풀라 그래서 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옆에 있어서 이렇게 지켜보는 엄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이의 진도보다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을 이번 방학 때 엄마의 역할로 설정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방학 때 공부 얼마나 시켜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습관이 길러져야만이 공부량이 늘어나고 또 그걸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어떻게 길러주느냐 궁금하시죠? 예,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그럼 너무 되게 궁금하다. 저 궁금해요. 저 지금 들을 거예요. 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어떻게 풀지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이와 대화를 해보면 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길 겁니다. 그리고 답안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학습 습관이 잡힐 거예요. 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겁니다. 네, 앞서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늘까요? 하면서 이런 비교 멘트를 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오면 어머님들이 오히려 주변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 친구 누구는 벌써 어디까지 배웠대요. 뭐 아니면 누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정말 꼭 시켜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으시면서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누구나 1등이 되는 공부 방법이 따로 딱 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느리다고 좀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점수로만 아이를 판단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탄탄하게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또 엄마들 궁금한 부분도 이렇게 또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고 자, 오늘 특집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친구들 속마음도 제가 노력을 해서 덕분에 들어보게 되면서 아무튼 아주 훈훈한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방송은 뭐 다 필근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좀 더 해주세요. 네, 겨울방학 특집으로 꾸며본 수다학이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예,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네, 정말 너무 어려운 거, 네, 이렇게 좀 과하게 공부하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절대 권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잘 들으셨죠?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도 참 고민이 많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명쾌한 해결해 주신 우리 두 분 선생님 김유경, 양진아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표근 씨도 오늘 많이 쓰셨고 자, 수학 고민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수다 게시판에 문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를 드리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